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2017년 제2회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근로기준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신고서에 포함될 것은 해고 계획이니까 당연히 해고 사유가 필요할 거예요. 해고 사유. 또 해고 인원도 필요하겠죠. 해고 인원. 또 해고 일정도 필요하겠죠. 해고 일정. 이렇게 세 개에다가 4번에 있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 요 네 가지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사유, 해고 인원, 그리고 해고 일정.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것은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사용자는 그 1개월 동안에 해고하려는 인원을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30일 전까지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신고해야 되는 그 적정 인원수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시 근로자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을 해고하려고 할 때, 그리고 100명에서 9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 이상을 해고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리고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을 해고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게 전부 한 달 동안 해고하는 인원이에요. 1개월 내에. 한 달 내에 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해고하려고 할 때, 100명에서 999명 사업장은 10% 이상,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 해고하려고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 좀 하나 더 비교해서 알아둘 것이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잖아요.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 대량으로 고용을 변동할 때 대량 고용변동 신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대량 고용변동 신고 기준이 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 내에 대량으로 고용이 변동될 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고용 변동이 있었을 때, 그리고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10% 이상의 고용 변동이 있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상시 근로자 9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명 이상, 100명에서 999명일 때는 10% 이상,
그리고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 해고할 때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고용 변동할 때, 뭐 해고뿐만이 아니라 이직이나 이런 거죠. 300명 미만일 때는 30명 이상 고용 변동이 있었을 때,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0% 이상 고용 변동이 있었을 때, 헷갈리니까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래요. 82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했는데, 1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 허가 아니죠. 근로자 파견 사업 고노장의 허가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라고 했어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은 3년을 한다 많이 나왔었죠. 식품 적격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4번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83번.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모두 맞는데, 근로권의 주체는 법인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로권의 주체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법인은 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84번. 남녀 고용 평등 법령상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즉 명예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 가능하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 남녀 고용평등제도에 대한 홍보 계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명예감독관이 이런 홍보 계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에요. 그리고 명예감독관은 무보수예요. 비상근이면서 무보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4번에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 부족한 사유가 있어 해당 사업의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명예감독관은 비상근 무보수이면서 그 사업장 외부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노사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될 수 있다.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예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85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번에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나와 있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이거는 근로자가 받는 거야. 쉬운 얘기로 하면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근로자가 받는 거야.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이거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그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거야. 사용자의 그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는 연금이나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번 내용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금 임금 총액의 24분의 1 이상이 아니라 12분의 1 이상이에요.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3번, 4번 모두 맞는 것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86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국가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쭉쭉쭉쭉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이런 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야. 즉 뭐냐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하는 거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 선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행하는 것이다. 3번에 사업주, 단체는 읽어보시면 맞는 내용이고, 근로자는 자기 스스로 또 노력해야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87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설명을 틀린 것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요. 2번에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한 일부 규정을 적용,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2019년도 개정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요. 이게 상시 5명 미만이 이 조항이 삭제됐어요. 이렇게. 그러나 단 3번에 나와 있네요. 가사 사용인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동거하는 같이 사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에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언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니까요. 단 가사 사용인이나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원래 답은 4번으로 나왔던 건데 여기서는 2번, 4번 두 개 다 틀렸네요. 88번. 남녀 고용평등 차별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뭐 쉽죠? 이렇게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간의 정년 연령, 정년이나 해고나 똑같이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선 3번이 틀렸죠. 89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퇴직급여의 지급이 아니에요. 퇴직급여의 지급은 아니고 실업급여의 지급은 맞아요. 실업급여의 지급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2번, 3번, 4번 내용을 잘 읽어두세요. 다 맞는 거예요. 뭐 하나를 더하면 보험료의 반환 여기까지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의 반환과 실업급여의 지급, 그리고 2번에 있는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3번에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4번에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지급, 이거 전부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이다. 90번.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 시책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2번, 3번 모두 맞고요. 한 가지 추가할 내용 특이한 게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이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도 여기에 해당되어진다. 4번은 틀렸어요. 이거는 고용조정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에서 행하는 것이다. 고용조정 지원 및 고용안전대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고용조정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고용조정 지원과 고용안전대책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91번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 직업안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 1번에 직업안정기관이란 이런 거다. 직업소개란 이런 거다.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직업지도란 직업에 관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시 말해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적성검사를 실시한다든지 직업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직업상담을 한다든지에 관한 직업에 관한 지도를 한다. 직업지도란 직업에 관한 지도를 하는 것이다. 직업 적성검사라든지 직업상담 또는 직업정보 제공 이런 거요. 그러면 이건 뭐냐? 구인자 또는 구직자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고용 서비스에 해당되어진다.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고용 서비스다. 쉽죠? 한 번만 봐두시면 문제 똑같이 나오니까 금방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모집이라는 거 나왔고요. 전에는 알선이라는 거 나왔었죠. 92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이다.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이다. 이렇게 했죠. 더럽게 많이 나왔다. 이거 제조업은 좀 힘드니까. 그 다음에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0분의 6이다. 운수업 그리고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0분의 6이다. 나머지는 100분의 3. 93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거. 2번 틀렸어요.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벌써 딱 틀리고 싶죠 이거?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져야 해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져야 하고 그 노사의 협력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렇게 뭐 공산당이야? 국가 주도로 되게. 94번 취업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업 규칙의 1번 취업 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의 제재 봉급을 감하는 거 제재를 가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 임금 1일분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건 맞네요.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숫자 나오면 신경 써서 좀 봐주셔야 돼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읽어두시면서 이해해 두시기 바래요. 아 그렇구나. 맞는 거구나. 맞는 거니까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95번 고용정책 기본법 명시된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실업의 예방이 틀렸어요. 실업 예방은 얘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이렇게 고용보험법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은 잘 보세요.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이에요. 문제를 바꿔서 구인자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신경 써 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한 가지 더 해볼까요? 고용정책이에요.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에요. 성과가 나와야 돼요. 이게 좀 특이한 내용이니까 고용정책은 효율적이면서 성과 지향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져야 한다. 요거까지도 알아두시죠. 96번.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2번 이렇게 쭉 보시면 1번도 틀렸는데요. 1번도 틀렸네. 1번도 이게 바뀌었어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요.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뒤에 내용도 다 바뀌었어요.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돼요.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바뀐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2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리고 3번도 틀렸네요. 1번이 개정 내용이나 틀린 거고요. 3번 원래는 답이 3번으로 나왔던 거죠.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그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어요.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3번 두 개 이렇게 고쳐 놓으시고 97번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상 훈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1번은 많이 나왔던 것이죠. 훈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훈련 받은 사람이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경우 기간은 5년 이내에 하고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5년 이내에 하고 3배를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역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2번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 근로자가 받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해서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시험 문제에 보기 1번과 보기 2번 엄청 많이 나왔던 거예요. 3번 보세요. 3번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기준 근로시간 외의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야. 이 말을 더럽게들 어렵게 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기준 근로시간 외에 훈련 시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훈련 시간이 훈련 시간이 이렇게 6시면 끝나야 되는데 그 연장 근로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이렇게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번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잘 알아두세요. 보기 1, 2, 3번은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98번.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간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 권호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우수기간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건 뭐 틀린 게 없어요. 1번 맞네요. 그리고 2번은 6개월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아니에요.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이렇게 고치면 되고, 고용서비스 우수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고 1년은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우수기간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며칠까지? 60일 전까지 권호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99번. 헌법상 노동 3권 또 나왔네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평등권은 없네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이 아닌 것은 통화불의 원칙이에요. 통화불의 원칙이다. 그리고 정액불이 아니에요. 전액불이에요. 정액불이라는 거 없어요. 전액불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직접불의 원칙이다.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정기불의 원칙이다. 그래서 통전직정, 뭐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돈으로 줘야 되죠. 그리고 전액을 줘야 되죠. 직접 줘야죠. 정기적으로 줘야 되니까 이렇게 정기불의 원칙이다.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